정책과 공시가 왜 콜라보를 이러느냐 네. 말씀드릴게요. 전력기기 사례예요. 야, 이게 재룡전기거든요. 재룡전기. 네. 재룡전기가 제가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수주가 나와서였어요. 근데 수주가 나왔으니까 왜 관심 갖냐라고 하는데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의 수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공시를 본단 말이죠. 근데 네. 매일매일 공시를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입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CT를 찍을 때 보면 CT가 단면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그쵸. 문제가 이제 살펴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전자공시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하루하루 딱 보고 나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수주 나와서 딱 샀는데 마이너스 냈어. 이러면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런 경우 흔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입체적으로 재밌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일매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21년은 12월부터 22년 4월까지 이제 6건의 수주가 나오는데 네. 저는 재룡전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맨날 매일 보니까 이게 계속 수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수주가 나오면 이 주가를 같이 봐요. 주가가 음. 움직였나 안 움직였냐. 근데 주가 전혀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네. 나도 주가 안 움직이 봐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죠. 근데 네. 6번째 수주가 나오니까 이건 이상하다.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수주가 나왔는데 대충 그러면 이 회사 원래도 수주가 잘 나왔냐? 그럼 한번 보면 되겠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무슨 차트냐? 이 뭐냐면 10년 동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2015년이잖아요. 네. 2015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나왔겠죠. 실제 네. 10년이니까 그 사이 수주가 몇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정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잘 수주를 하는 공급 계약 잘 하는 회사가 아니다. 아니었죠. 네. 아닌데 갑자기 수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안 움직였죠. 움직였죠.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변압기 회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수주를 이제 제가 다 까보면 전부 다 미국향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수출이 많았냐? 아니에요. 수출 비중이 뭐 25%? 20%?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수출이 또 쏟아져요. 미국향 수출이 쏟아집니다.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느낌 나는데요. 그렇죠. 이상하죠. 뭔가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네. 재룡전기만 볼 거냐? 네. 우리가 다른 것도 볼 필요 있다는 말이죠. 공시에서 이상한 걸 우리는 이제 힌트를 찾았잖아요. 네.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회사들의 수주 잔고 추이를 이제 계속 본 건데 요거는 이따가 좀 보시고 네. 현대일렉트릭이 무슨 얘기를 했냐?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자 네. 보시면 21년 1분기에 21년 1분기 이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중동의 수주가 갑자기 툭 튄 게 보이죠 여기. 맞아요. 네. 갑자기 올라가서 3배 그렇죠. 가까이. 올라가죠. 근데 왜 올라간지를 설명합니다. 네. 신재생 발전 단지 확대에 따른 신재생용 특수 장비 수요가 늘었다. 자, 근데 2022년 1분기잖아요. 그렇죠. 2022년이면 누구 대통령이 된가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바이든. 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네. 바이든이 IRA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좋아질 때잖아요. 네. 근데 이 신재생이 어디랑 엮인 건가요? 전력기기랑 엮였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건 중동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22년 3분기부터 쫙 볼까요? 네. 22년 3분기 실적 발표인데 22년 3분기에 갑자기 북미 사업을 따로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잘 되니까 그러겠죠. 네, 잘 되니까. 1분기부터 보세요. 1분기부터 올라왔고 2분기 네. 점프, 3분기는 살짝 줄긴 했지만 여전히 좋아요. 자, 자, 여기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 노후기기 교체 수요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후기기가 교체되는 수요 플러스 신재생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실적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가님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신 전문가 말 듣지 말고 기업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다 얘기해 준다. 그렇죠. 그게 실적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북미 시장이 급성장의 수혜를 봤다. 이게 2024년 가장 최근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분기 수주 보세요. 수주가 계속해서 여긴 좀 감소했지만 여기 말고 연도로 보실 때 2021년 대비해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보이죠. 그렇죠. 24년에 조금 감소했다고 하지만 아니죠. 이건 2분기까지요. 2분기까지. 그럼 네. 이거 전체로 하면은 뭐 거의 더 높을 수도 있겠네. 비슷하거나. 높겠죠. 훨씬 네네. 높을 거예요 아마. 야. 그러니까 수주가 이만큼 계속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졌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재생 북미 쪽에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보시면 미국 전력 업체들의 사전 발주 계획 수립 및 업체 다변화 시도 하면서 요게 더 좋아질 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재생에다가 막판에 주가가 더 좋아졌던 거 한 번 더 점프했던 건 뭐냐? AI까지 더해졌어요. AI까지 붙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이 회사들이 실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의 수주 장고는 어떠냐? 작가님 근데 저거 현대 일렉트릭 얘기지 뭐 재룡전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대 일렉트릭이 변압기잖아요. 네. 재룡전기도 변압기예요. 같은 섹터다. 네, 맞아요. 재룡전기의 변압기가 나왔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더 관심을 두고 보고 이 산업이 맞춰지니까 그럼 사야지.
지금 대선 정책이랑 네. 이 회사들의 실적이랑 종주를 봤을 때 맞춰지잖아요. 퍼즐이. 재룡전기가 갑자기 10년 동안 수출 못하던 회사가 갑자기 미국에 뜬금없이 수출을 막 계속해. 그렇죠. 근데 주가는 안 올라. 뭐지? 그렇죠. 하고 봤더니 같은 변압기 계열 회사들이 다 보고서를 봤더니 수출 늘어나고 좋다고 그렇죠. 하고 있어.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 섹터가 전체적으로 변하는데 그게 대선의 정책 영향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자공시 재룡전기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네요. 그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재룡전기 수주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수주 잔고가 2022년 1분기에 858억, 그 다음에 1357억, 네. 1762억. 불과 3분기 만에 거의 3배. 오,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분기에 2,900억까지 올라가고, 야. 뭐 변동이 있긴 하지만 3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실적은 어떻게 변했냐? 분기 실적이 네. 1분기 22년 1분기에 매출액이 96억의 적자였어요. 그쵸. 근데 그 다음해를 보면 2분기를 보면 131억에 10억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뭐 이런 비즈니스가 10%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4분기에 384억에 91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제 네. 거의 30% 가까이 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보세요. 650억에 258억, 와, 이제는 뭐 정말 40% 가까이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7억 적자 보던 회사에서 네. 지금 몇 배죠? 이게 거의 한 350배 올라간 것 같은데 그렇죠. 영업이익이. 이때 연간 영업이익보다 이 분기 영업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회사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볼까요? 네. 수주 잔고가 1분기에 2조 5천억 정도 됐죠. 2분기에 2조 9천억, 3조 가까이 되죠. 네. 3분기에 3조 6천억, 4분기에 살짝 주춤하지만 다음 분기에 4조, 그다음에 계속 성장. 그렇죠, 5조. 분기 수주 잔고를 공시를 보면서 사업 보고서 조금만 발안했다 그러면 이 회사 진짜 좋아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야, 근데 재룡전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약간만 수출 일시적으로 돼도 는다 쳐도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2조 4천억에서 6조 5천억까지 거의 2년 만에 그렇죠. 분기 수주 잔고수익이 늘어났다는 거 정말 뭔가 근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영업이익도 엄청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2년 1분기 보세요. 현대일렉트릭이 3,500 정도에서 네. 영업이익 167억이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매출액이 이 큰 회사가 매출액이 2배가 됩니다. 와, 영업이익 보세요. 뭐 8배 됐죠? 그쵸. 167억에서 1,288억 분기면 야,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엄청 올랐죠. 이게 지금 이제 14%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 3%, 4%? 네, 네. 3%, 2.5% 뭐 3% 되는 거 네네. 같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높은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재룡전기만큼은 아니지만 큰 회사니까 네. 어쨌건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뿜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음.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효성중공업도 지금 보시면 변압기 사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건설 사업이 있거든요. 음. 이 수주 잔고는 지금 건설 빼고 변압기만 갖고 온 거예요. 변압기만 갖고 왔을 때 수주 잔고가 22년 1분기 2조 6천억, 그리고 3조대로 올라가죠. 네. 그리고 23년에 들어서 올라가죠. 24년에 4조까지 올라갑니다. 야, 1.5배 가까이 늘어나요. 네, 성장률이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음. LS 일렉트릭 볼까요? LS 일렉트릭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변압기고 여기는 배전반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요.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늘어나죠. 네. 매출액도 7,200억대, 7,300억대에서 이제 1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영업이익이 2배가 돼요.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랑 엮여서 이 회사들이 다 좋아졌다. 그러면 이 회사들을 이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전자공시만 열심히 봤으면. 그렇죠. 재능전기만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회사 이상하니까 변압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다른 산업이나 이 동향을 좀 공부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 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맞아. 그게 또 중요하죠. 이 그렇죠. 영업이익 늘어난 만큼 주가가 일단 올랐나. 재룡전기의 이제 실적을 보면 네. 이 영업 매출액이 이렇게 이 노란색 보세요. 네, 급상승은. 네, 뭐 500억대에서 거의 2천억 가까이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이 38.1%까지 올라갔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냐? 자, 일단 현대일렉트릭. 네, 현대일렉트릭. 네, 수주 잔고가 아까 2년 만에 162%가 네.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 24배 올랐어요. 와. 네, 이 바닥에서. 근데 22년 1월부터 했을 때 지금 24배 올랐죠. 근데 네. 아까 재룡전기 쪽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주가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24년 뭐 5월, 6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만 원대에서 살 수 있었어요. 3만 원 이하에서. 그렇죠. 3만 원 이하 2만 원대로 샀으면 지금 37만 원이니까 네, 이게 10배 이상 난 거죠. 10배 이상 났네요. 네. 13배 났네요. 네,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모멘텀 투자나 그다음에 가치 투자랑 그다음에 차트 투자 여러 가지 다 고민하실 수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시장의 큰 손들은 결국 실적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이 회사가 실적이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이 실적과 이 주가 차트가 어떤가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면 네.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거를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묵혀두고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가는 것,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다 보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이럴 때 다 팔았겠죠. 그렇죠. 네, 단타 치다가 만약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생각보다 안 되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린다 그러면 여기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다 그러면 네. 공시를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매일매일 시장을 장 따라가기가 오히려 더 버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시는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진짜 뭐 일주일에 한 개만 공부해도 되고 좀 안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만 공부해도 돼요. 그걸 다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분기 한 개씩만 내가 좋은 기업을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쌓이면서 네. 어떤 건 이익이 나고 어떤 건 멈춰 있고 또 어떤 건 이익이 나고 그럼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순환이 돼요. 또 볼까요?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아까 수주잔고가 57% 증가했어요. 네. 근데 주가는 10배 올랐어요. 와, 여기는 뭐 성과 대비 이게 주가 수익이 좋네요. 그렇죠. 좋았죠. 더 좋네요. 네.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 꺾이면 주가 미리 꺾이죠. 네, 영업이익 꺾이면 주가 꺾이죠. 영업이익 둔화되니까 꺾이죠. 다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AI 기대감 붙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결국 주가는 실적에 따라 따라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실적을 단순히 모멘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단타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들도 IR에 뭐 미국이 앞으로 신재생 밀어주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이게 아니고 실적을 보면 23년 1분기 지금 실적 안 좋아졌네, 떨어질 가능성 높겠네. 네. 그럼 뭐 단타 하시더라도 공시 보고 좀 팔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실적 이렇게 좋아지면 또 살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 재룡전기 한번 보실까요? 네, 제일 기대됩니다. 네. 수주잔고 아까 256% 증가했잖아요. 네. 주가 23배 올랐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 현대일렉트릭은 수주잔고 상승에 비해서 주가 상승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26배. 네. 재룡전기 사실 제일 알짜였는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게 오른 편이네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기사님? 아무래도 이 회사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수주 IR 데이터 보여드릴 때 네. 재룡전기 안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HD 현대일렉트릭 보여드렸잖아요. 네. 재룡전기가 IR에 소극적인 회사예요. IR 자리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물론 IR 같은 건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23년까지는 그 실적에 비해서 천천히 오른 반면에 네, 24년에 갑자기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네, 갑자기 올랐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AI. 네, 맞아요. AI 붐. 일론 머스크 딱 한번 했잖아요. 네.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요. 딱 그때 한번 다시 레벨업한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랑 HD 현대일렉트릭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비교할 때 네. 지금 테슬라를 차라리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재룡전기 아까 영업이익률이 몇 %였죠? 영업이익률 막 30%하고 40%가 40%에. 네.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올라서 14%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그 회사의 매력도는 어디에 더 높을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걸 제가 복습을 해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낮은 현대일렉트릭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죠. 제조업이 영업이익률 40%면 사실 거의 맥스예요. 네. 아까 뭐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65%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네. 일반적인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제조업은 더 낮게 봐야 됩니다. 40% 50%면 진짜 맥스예요. 그 이상 올라가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재룡전기는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재룡전기보다는 현대일렉트릭이 낫다. 사실은 둘 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네.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 이익 성장률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익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이익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좋아요. 좋을 거니까 더 오른다. 그렇죠. 그럼 그 좋을 게 보이냐는 거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이만큼 올라준 건 보내주자는 거예요. 바닥에서 또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자공시 열심히 보면서 찾으면 되니까. 새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내년에 올 수 있다. 올 왜? 수 있다. 미국 대선이 끝나고 1년 차니까. 1년 차니까. 1년 차까지 엄청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오르니까. 네.
아까 LS 일렉트릭 말씀드렸잖아요. 네. LS 일렉트릭도 수주 잔고가 68% 증가했고 주가가 7배 정도 오릅니다. 이쪽은 조금 그 분야가 달라서 그런가요? 그 주가 상승이 아까 뭐 20몇 배 이렇게 가는지 조금 다르죠. 적은 것 같아요. 다르죠. 보시면 일단 이익 자체가 훨씬 더 변동성이 작잖아요. 네, 이익이 별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변압기회사 LS 일렉트릭 사야지. 이거 덜 올랐으니까 사야지. 맞아요. 올랐겠냐고요, 더. 보통 그러죠. 야 여긴 20몇 배 가는데 여긴 6.9배야. 이게 더 싸네. 네, 이거 더 싸. 얘도 똑같이만 올라오니.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공시를 보면서 사업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거죠. 사업의 구조를 보고 성장성도 명확하게 보고 수주 잔고도 보고. 잘 보세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수주 잔고의 성장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 그쵸. 보시면 수주 잔고가 58%, 30%, 32% 여기 보면 20%대 올라가고 네. 여기도 20%대 올라가는데 이 LS 일렉트릭 수주 잔고 성장 속도 보세요. 안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내려갔네요. 네, 마이너스 나기도 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탄력이 좋겠냐고. 당연히 뭐 많이 오른 재룡전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보고 내가 파악을 해야지 어떤 게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LS 일렉트릭 덜 올랐으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렇게 전문가분이 나와서 현대일렉트릭이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여기 LS는 주가가 막 훨씬 쌉니다.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오를 겁니다 하면은 맞아 요즘 변압기 잘 나간다고 하고 뭐 미국에서 맨날 IRA로 뭐 AI 붙었대 하면은 싼 거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올라요. 그죠. 그래 안 된다는 거. 그 맨날 전문가 욕하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맞다는 거죠. 네.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기업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걸 직접적으로 듣고 봐야 되는데 다른 네. 사람의 의견을 내가 참고한다 그러면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쵸. 자꾸 생각나요. 네. 누가 이제 이걸 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는데 야 이거 11만 원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11만 원 밑에서 잘 못 팔아요. 그렇죠. 갈 거니까. 네. 근데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11만 원이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HBM3 납품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그런 얘기를 보통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전제가 틀어지면 주가 빠지겠죠. 지금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됐군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또 하나 비교해 볼까요? IRA 때 가장 기대받았던 업종이 뭐였죠?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많이 될 거다. 맞아요. 신재생이 가장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기대감이 선반영됐어요. 보여드릴까요? 바이든 대통령 때 대표적으로 태양광 기대감 엄청 컸죠. 태양광 뭐 우리나라도 난리였죠. 그렇죠. 보시면 2020년 10월에 네. 11월에 대선이었잖아요. 네.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되는데 2020년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가긴 하지만 이때 다 땡겨버렸잖아요. 야, 7배가 올랐네요. 네. 거의 6배, 7배가. 네, 이때 다 땡겨버렸다고요. 대선 기대감으로 이미 다 땡겼어요. 네. 그럼 그 이후의 주가는 재미없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열심히 찾고 계시죠. 네, 맞아요. 트럼프 수혜주. 네, 시장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거 다음 1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데요. 네, 미리 다 땡기면 재미없어요. 아. 오히려 그 이후에 공시를 보면서 진짜 네. 좋아지는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전력기기 아무도 안 봤단 말이에요. 네. 그쵸. 21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22년에 보였잖아요. 네. 이게 왜? 이 정책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연결시킨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버는 건데 미리 기대감으로 다 땡기는 거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다 얘기하는 거 사실은 내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네. 내가 기회를 찾겠다라고 그냥 마음 먹고 대신에 기회는 확실히 있으니까 그 기회가 있는 걸 놓치지 않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찾으면 20몇 배 먹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3, 4배짜리는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못해도 뭐 2배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10배, 20배 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뭐 한 50에서 50%에서 100%만 나도 되니까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사실 반토막 나는 주식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쭉 꾸준히 이익이 나면 좋겠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예금보다 그런 높았으면 것들을 좋겠다. 기대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보면서 버티면 돼요. 볼까요? CS 윈드. 네. 자, 2020년 3월 저점 찍었고 네. 언제 다 올랐나요? 여기 21년 초까지 다 올라버렸죠. 그렇죠. 12배 올랐네요. 12배. 네. 그 다음에 주가는 그냥 쭉 가다 횡보하다 조금씩 빠지고 지금 절반 떨어졌어요. 은근슬쩍. 그렇죠. 이게 지금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로그 차트니까 그렇군요. 장기 시기를 볼 때는 로그 차트를 꼭 보세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그때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음. 그러면 이때 들어가신 분들 신재생 좋으니까 IRA 하니까 좋다고 하신 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판토막 났죠. 네, 그런 거예요. 잠깐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는 네, 재룡전기나 저쪽은 변압기는 신재생 에너지 하니까 뭐 20몇 배 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왜 반토막 납니까?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네.
전력기기는 제가 뭔가 힌트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뭔가 실적이 움직이는 힌트를 봤는데 이게 정책의 영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정책 기대감이 먼저 붙었죠. 그리고 네. 정책 기대감이 붙을 때 실적도 좋았죠. 근데 네.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오, 실적이 안 늘거나 떨어졌냐고 오히려. 네, 부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 못 가죠. 아, 여기도 보세요. 네. 실적이 무너졌잖아요. 네. 주가 못 그쵸. 가죠. 아. 실적이 반등할 때 잠깐 반등했지만 네. 정고점 넘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앞에 말씀해 주셨던 변압기 회사, 재룡전기 같은 회사들은 실적이 바닥이었는데 네, 정책 미국 외부 변화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지고 수출도 잘 되고 주가는 안 올라. 그렇죠. 싸.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막 8배 막 먼저 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나오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시장에서 핫하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시장의 기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 건지. 어.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매매를 잘하셔서 네. 그 쫓아가는 매매에서 수익이 계속 잘 난다. 그럼 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되면은 저기 석유 회사 뜬다. 뭐 엑스모빌, 네, 뭐 신재생 끝났다. 아니면 저기 뭐 프랑스 원전 뭐 이런 거에서 원전주 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자공시 잘 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원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숫자가 꽂힐 때 진짜로 주가가 갈 겁니다.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기반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수주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 수주가 한번 들었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변압기 같은 경우 수주가 나오면 네. 이게 쭉 이제 실적이 쌓이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크게 움직이는. 그렇죠. 이 프로젝트가 쌓이는 것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야. 플레이가. 그러면은 작가님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냥 누구 말 듣고 혹은 뭐 대세를 따르라 이런 거 하면 반토막 날 수 있고. 그렇죠. 철저하게 전자공시 기반으로 내가 공부 조금만 하면 된다 이건데 네. 많은 분들이 전자공시를 이용하지 않는 건 어려워서이지 않을까? 이게 찾아보니 어렵거나 힘드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봤을 때 공시라는 게 왜 있을까요? 뭐 회사의 실적이나 뭐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알리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에서 네.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요. 보호하려고.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압박해서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음. 근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를 우리가 안 본다? 웃기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알고 좀 투자해라. 이거. 네, 그렇죠. 근데 공시가 그러면 어려우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네. 봐야 될 공시들을 적어놨어요. 모든 공시를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시에서 제가 봤잖아요. 재룡정이 같은 게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을 딱 찾는 네.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담아놨어요. 음. 근데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왜? 왜? 네. 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음. 아까 재룡전기 수주가 계속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기존에 없던 수주가 이거 왜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네. 전 작가님 약간 요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옆길로 새는 거긴 하지만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전문가분들이 맨날 보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으로 보통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를 결정하시냐면 네이버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봐가지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한번 딱 봐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이사 가고 싶은 새 아파트 저기 얼마나 하지? 하고 매매가 전세가 한번 봐놓으면 이상하게도 그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가 오를 때 알게 돼요. 내가 관심을 한번 가지게 되는 회사 그 아파트니까 그렇죠. 여기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들어가는데 한 2억이 올라서 전세가가 그럼 집값 오르나? 근데 요거를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뉴스만 보다 보면 맨날 오르나 떨어진다면 이제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공시도 내가 몇몇 회사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뭐 시간 될 때마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여요. 그럼 결국은 그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제가 매일매일 전자공시를 정리하고 네. 그 정리된 것 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들을 제 블로그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것들만 꾸준히 보셔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아니면 뭐 굉장히 특이한 공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것들을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봤을 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찾아보게 돼 있고 그게 재밌어요. 근데 공시를 봐야지 이거 보라고 하니까 봐야지라고 하면 재미없어요. 그죠. 이거 막 숫자 막 글자 머리 아프거든요. 그렇죠. 요즘 저기 이렇게 글자도 작으면 또 안 보여 이게.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풀어드렸을 때 재룡전기 스토리를 풀어드렸을 때 재밌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를 찾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님 장우진 이사님 블로그에 가면 이런 게 정리가 돼 말씀해 주시니까 기업들의 간략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네. 그걸 보고서 내가 전자공시 내가 한번 진짜 찾아볼까 해서 거기를 직접 찾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스토리가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여러분의 스토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주변과 네.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쵸. 누가 막 와가지고 야 저기 하나 솔루션 이제 저기 신재생으로 뜬다 했을 때 그래 하고 사는 사람이랑 야 내가 저기 20년 저 4분기 지금 보니까 20년 4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줄었어. 근데 주가는 7배 올랐어. 전자공시 너 봤냐 하면은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저는 지금 저는 전자공시 잘 모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영업이익이 줄어서 전자공시를 봤더니 그 쿼터에 분기에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 그럼 저라면 안 살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아주 간단한 저만의 기준. 네. 맞아요. 그게 딱 보여요. 음. 뭐에서 보이냐면